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서울의 한 오래된 동네에서 평생을 시장댁으로 불리며 살아온 64살 김옥희 어머님의 이야기입니다. 34살 남편을 공사 현장 사고로 잃고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오직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버텨온 여인. 남들이 재혼을 권할 때도 좋은 인연이 손을 내밀 때도 자식의 눈빛이 밝혀 제 인생을 포기했던 그녀의 낡은 서랍 속에는 30년 만에 기적처럼 돌아온 남편의 마지막 인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철거 현장에서 발견된 낡은 지갑, 그 안에 봉인되어 있던 남편의 지독하게 시리고도 따뜻한 진심. 제가 대신 옥희 어머님의 30년 한 서린 목소리가 되어 이 기적 같은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제 인생은 1996년 그 초여름에 어느 비 오던 날 34살의 나이에 멈춰버렸습니다. 그날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평생 남의 집 공사 현장을 전전하며 거친 일을 하던 남편 성만 씨는 그날따라 아침 일찍 출근하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늘 퇴근길에 당신이 갖고 싶어 하던 그 귀걸이 꼭 사올게. 고생만 시켜서 미안해.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녁이면 돌아와 제 귓가에 반짝이는 선물을 달아주겠다던 남편은 차가운 병원 영안실의 흰 천 아래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공사 현장 붕괴 사고. 34살의 과부라는 낙인과 어린 아들 동우 그리고 남겨진 핏더미. 제 세상은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제 생일이 돌아올 때마다 축하 대신 남편의 제사상을 차리며 30년을 살았습니다. 남편 없이 어린 자식을 키우는 일은 단순히 배가 고픈 것보다 훨씬 더 지독한 고독과 멸시를 견뎌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90년대 후반의 인심은 젊은 과부에게 그리 너그럽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했을 때도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할 때도 사람들은 제 성실함보다는 제 뒷모습을 보며 수군댔습니다. 젊은 여자가 혼자 애 키우느라 고생이네라는 말 속에는 은근한 동정과 함께 혹여나 자신들의 남편이라도 넘볼까 경계하는 차가운 시선이 섞여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서러운 날보다 아이가 아빠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가슴 졸이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아들 동우의 운동회 날 아빠와 함께 달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학교 뒷마당 나무 뒤에 숨어 입술을 깨물고 울던 수많은 날들. 저는 제 입에 들어가는 밥 한 술보다 아들의 새 신발 한 켤레가 더 간절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겨울바람에 갈라진 손등에 대충 바세린을 발라가며 저는 오직 엄마라는 이름 하나로 제 인생을 지워나갔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10년쯤 되었을 때 제게도 봄날 같은 기회가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시장 근처에서 작은 건자재 점포를 운영하던 이 씨라는 분이었습니다. 아내를 사별하고 혼자 딸을 키우던 그분은 제 억척스러운 생활력과 선한 눈매를 보며 오랫동안 마음을 전해왔습니다. 옥희 씨, 이제 그만 고생하고 나랑 같이 의지하며 삽시다. 동우도 내 아들처럼 잘 키울게요. 그분의 손은 따뜻했고 제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줄 만큼 든든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제 발목을 잡은 건 방 한구석에서 곤히 잠든 아들 동우의 얼굴이었습니다. 내가 새 출발을 한다면 이 아이는 새아빠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겠지. 혹여나 구박이라도 받으면 내가 어떻게 견딜까. 제 행복보다 아들의 평온함이 100배, 1000배는 더 중요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분의 손을 매정하게 뿌리쳤습니다. 저는 아들 하나면 충분합니다. 다시는 오지 마세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의 낡은 사진을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당신은 가서 편하겠지만 남겨진 나는 왜 이렇게 모질게 살아야 하느냐고 원망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여자로서의 삶을 영원히 가슴 깊은 곳에 묻어버렸습니다.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 아들 동우는 이제 30 중반의 번듯한 가장이 되었고 저도 이제 64살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찍 한 통의 낯선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신을 재개발 지역의 철거 현장 소장이라고 소개한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김옥희 씨 되십니까? 30년 전 이곳 공사 현장에서 돌아가신 고 이성만 님 가족이시죠? 공사 현장 지하 구조물을 철거하던 중에 낡은 지갑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지갑 안에 든 신분증을 통해 어렵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 사고 현장이 워낙 위험해 수습조차 하지 못했던 남편의 유품. 그것이 30년이라는 세월을 견디고 이제야 제게 돌아온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아들 동우와 함께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현장 소장이 건네준 것은 흙먼지가 잔뜩 묻고 곰팡이가 슬어 가죽이 다 벗겨진 초라하기 짝이 없는 갈색 가죽 지갑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것이 마치 남편의 체온이 남아있는 육신처럼 보였습니다. 지갑을 건네받는 순간 30년 동안 억눌러 왔던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와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지갑을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아들 동우가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의 젊은 증명사진 한 장과 30년 전에 빚바램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 그리고 그토록 그리워하던 남편의 흔적들이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지갑 안쪽 깊숙한 주머니에서 잉크가 번져 희미해진 종이 한 장과 함께 작은 영수증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남편의 사고 당일 날짜가 찍힌 동네 금은방의 영수증이었습니다. 품목에는 14K 금기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퇴근길에 사오겠다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고가 나기 불과 몇 시간 전 점심시간에 미리 선물을 사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수증 뒤에는 땀과 먼지로 얼룩진 낡은 편지 한 통이 접혀 있었습니다. 오늘 당신 34번째 생일인데 제대로 된 선물 한 번 못 해준 게 마음에 걸렸어. 당신 나 만나서 고생만 하는 것 같아 밤마다 잠이 안 와. 내년에는 꼭 공사판 일 그만두고 당신이랑 작은 가게라도 하나 차리려고. 그러니 조금만 더 참아줘. 내 아내 오키야. 편지를 읽어 내려가던 아들 동우의 어깨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글자 한자 한자를 손가락으로 더듬으며 30년 전 남편이 이 편지를 썼을 그 덥고 습한 현장의 공기를 느꼈습니다. 남편은 저를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위해 선물을 준비하고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저를 지키려 했습니다. 지갑 안에는 남편의 비상금도 들어 있었습니다. 동우의 돌 반지라도 하나 더 해주려고 당신 용돈을 아껴 모았을 그 꼬깃꼬깃한 돈들. 저는 그 지폐들을 아들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동우야 봐라. 내 아버지는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 이 돈은 아버지가 30년 동안 너 주려고 했던 거다. 아들은 아버지의 낡은 지갑을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것이 원망스러워 남몰래 방황했던 청소년기의 기억들, 아빠 없는 자식이라며 놀림당할 때마다 엄마를 탓했던 미안함들. 그 모든 해묵은 상처들이 남편의 빚바램 편지 한 장에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3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 이제야 아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는 아들이었는지를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지갑 속 귀걸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어딘가로 튕겨나갔거나 사라졌겠지요. 하지만 제게 귀걸이는 이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지갑은 30년 동안 남들에게 손가락질받지 않으려 독하게 살아온 제 인생에 대한 가장 위대한 훈장이었습니다. 오키야 고생 많았다. 잘 견뎠다. 라고 말해주는 남편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30년 동안 거부해왔던 제 생일을 다시 챙기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30년 만에 전해준 그 사랑의 영수증을 가슴에 품고 이제는 젊은 과부도 시장댁도 아닌 한 남자의 영원한 아내이자 자랑스러운 엄마로서 남은 생을 웃으며 살아가려 합니다. 여보, 당신이 남겨준 이 사랑 덕분에 내 남은 인생은 이제 하나도 춥지 않을 것 같아요. 고마워요 정말로. 김옥희님의 사연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콘크리트 벽 속에서 돌아온 남편의 지갑.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생일 선물 영수증과 편지. 이 영화 같은 이야기가 실화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으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옥죄어오는 듯한 먹먹함이 가시질 않습니다. 오키 어머님, 30년 동안 그 모진 세월을 어떻게 견디셨을까요? 자식의 눈빛 때문에 사랑조차 포기하고 달려오신 그 길 끝에서 만난 남편의 편지는 하늘이 어머님께 내리는 가장 크고 따뜻한 위로였을 겁니다. 남편분은 아마 하늘에서 어머님이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내시는 모습을 보며 지갑을 들고 어머님께 달려가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30년을 기다리셨을지도 모릅니다. 아드님도 이제야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확인하셨으니
어머니의 지난날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으셨을 거예요. 이제는 남편분이 남기신 사랑해라는 그 한마디를 등불 삼아 남은 여생은 오직 어머님 자신을 위해 마음껏 웃으시고 행복하시길 온 마음을 다해 빌겠습니다. 오키 어머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